안녕하세요. 예, 세경과 소명 TV 낚끝 네. 나의 모습으로 끝까지. 네. 예, 그래서 올해가 네 번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시간입니다. 그래서 낚끝을 우리 계속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죠? 일종의 자신의 어떤 모습, 개성, 또 자신의 모습으로 인생을 좀 끝까지 살기 위해서 분투했던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며 그런 분들을 좀 소개하고 또 그분 인생을 통해서 또 나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준비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크리스찬 분들이 이제 보시면 또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질문 중에 하나가 여기 언급된 분들이 다 크리스찬들은 아닌데, 네, 그렇죠. 네. 크리스찬들은 아닌데, 그러면 크리스찬들이 아닌 분들을 우리가 왜 봐야 되나라고 혹시 또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네. 세게 언급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근데 어떤 신앙적인 어떤 또 정체성 그런 부분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도 분명히 의미가 있는데 또 믿지 않는 분들도 보면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개성들 또 어떤 그런 경험들 또 그렇게 생겨났던 어떤 자신의 신념들을 또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 분투하는 모습은 분명히 또 그 이제 뭐 본질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 어떤 내용들은 분명히 저희가 보고 배울 바가 있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넌 크리스찬들이 만든 영화를 크리스찬이 봐도 감동을 받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보편적인 코드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보편적인 코드가 있는데 그 보편성에서 우리가 비록 다 크리스찬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들이 자신의 모습으로 끝까지 살기 위해서 어떻게 분투했는지를 본다면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또 이렇게 배우고 또는 자기한테 적용해 줄 수 있는, 물론 우리는 이걸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겠지만 어떤 인간에 대한 공부, 네, 그렇죠. 그 인간에 대한 공부를 통해서 한 인물을 통해 인간을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생겨난 어떤 인간에 대한 지식들을 자기한테 한번 적용해 보면서 그래서 이거 보는 동안은 계속 자기한테 시뮬레이션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나도 이런 환경 속에서 나의 모습으로 저렇게 계속 하고 있나 한번 계속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자기한테 한번 던져보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맞습니다.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 좀 진행하고요. 재밌습니다. 아, 네, 저도. 그리고 인물들을 너무 좋은 인물들도 갖고 와갖고. 제가 그 사람, 약간 관음증이 있나 싶을 정도로 다른 사람의 인생과 이야기를 보는 거가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 뭐 이런저런 인물들을 막 좀 찾고 혼자서 막 재밌어서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소개를 드리면 저도 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관찰이죠, 관찰. 네, 관찰이죠. 우리 관음증이라는 단어가 워낙 또 요즘에 사회적으로 현만하게 지켜본다 뭐 이런 게 정신병리 쪽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떤 인물 좀 하실까요? 오늘은 그 장 도미니크 보비라는 이제 분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 앞에 세 분의 인물은 뭔가 이렇게 그 어떤 자기가 이제 일하는 영역, 섬기는 영역에서 뭔가 이렇게 좀 일가를 이루신 분들이신데 이분은 그런 분은 아니시고 이분의 삶 자체가 너무 독특해서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이름도 아마 좀 누구지 낯서실 수 있는데 일단 제가 한번 몇 가지 여쭤볼게요. 장 도미니크 보비. 그럼 이분을 주로 볼 때 보비를 보나요 주로? 이제 보비라고 부릅니다. 보비라고 부릅니다. 일단 보비라고 부르고. 이제 이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프랑스 분이신데요. 이름을 어떻게 딱 봐서 프랑스이 아니고? 아닙니까? 프랑스인데요? 장미에. 자, 그래서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어느 나라 사람인지. 그 다음에 늘 제가 궁금한 게 몇 년도에 태어난. 혹시 조사가 됐을까요? 몇 년도에? 여기 뒤에 있는데요. 52년도.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난 52년도면 저랑 아니죠. 전 72년생이니까 저랑 20살 차이네요. 20살. 지금도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돌아가셨고요. 돌아가셨고요. 돌아가신 분이신데 갑자기 제가 죽고 저를 갑자기 걔를 비교했는데요. 그래서 뭐 이분이랑 좀 친한 분들은 이제 보비가 성이니까요. 이제 뭐 저기 서양 분들은 이제 좀 이렇게 예의를 갖춰서 부르면 이제 성으로 부르시니까 보비 씨 이렇게 부르는데 친한 분들은 장도라고 부르는 장도 이렇게. 장 도미니크를 줄여서 장도 이렇게 친구들은 장도 하여튼 장도 그렇게 부릅니다. 고등학교에 친구가 장도 우리나라인 것 같은데 그런데요. 이분이 오늘 낚끝으로 선정된 이거 낚끝으로 선정된 그러니까 좋습니다. 낚끝으로 그러네요. 아무나 선정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정말 자기 모습으로 예, 끝까지. 끝까지 3분 만이. 예. 그래서 우리가 고야, 고야, 예. 그다음에 론무익, 론뮤이, 론무익, 그다음에 극사주주의, 안도다다오. 예, 그래서 선정만 돼도 영광스러운 것 같아요. 혹시 뭐 그분들은 뭐 어떠실지 모르지만 저는 뭐 한국의 국회의원이 저희들한테 연락을 취해와서 나를 좀 여기에 선정해달라고 그럴 일 없겠지만 그때는 후원금 줄이라 이렇게 그 의외로 선정한 우리 그러면 거기 어떻게 넘어갈까요? 타협이 될까요? 타협 안 되죠. 예, 그러면 의외로 까다롭습니다. 아니 사실 뭐 이렇게 엄청 대단한 업적에 별로 저는 이상하게 제 눈이 별로 안 가고요. 저희끼리 너무 재밌어요. 그러면요, 이 실장님은 정말 까다로운 기준으로 노벨상에 버금가게 선정 기준을 정하시고요. 저는 좀 뒤에서 돈을 받는 걸로 농담이다. 그만큼 권위 있는 선정됐다. 요즘 우리 이거 두두두하겠다 이렇게 선정돼도 그렇죠. 소망이 있는데 우리 장 도미니크 보비로 오늘 선정됐는데 이분이 왜 선정되셨는지부터 한번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분이신데요. 그 이제 외모가 이제 프랑스 아까 말씀드렸던 분이시고 1952년도에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그 이제 기자입니다. 기자. 원래 기자인데 그 여성 잡지 엘르라는 잡지가 지금도 유명한데 이 잡지에 39살에 그 총괄 편집장이 되세요. 아주 고속 승진을 하신 거죠. 이제 여기까지는 납급의 인물로 선정되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의 이야기. 예전에 고야도 왕실, 궁정화가 돼도 거기까지는 중요한 게 아니고 오히려 그 다음부터 더 자기 모습이. 근데 이제 이분이 그 이제 40대 초반 이제 이런 삶으로 또 자녀들이 3명이 있다라고 하는데 사진은 지금 2명으로 나오는데 저기 제일 왼쪽에 있는 분이 이제 아내분이시고요. 그래서 이제 아내분과 이렇게 이제 뭐 그 화목한 가정으로 이렇게 아이들 키우며 사신 분이신데 그 좀 뭐 그 알려지기로는 좀 이렇게 화려하게 사셨대요. 그 좀 사교계라고 그러죠. 이제 조금 뭐 이렇게 아주 가정적인 분은 아니셨던 것 같고, 이제 굉장히 화려하게 출세 가도를 달리면서 정말 화려한 삶을 사셨던 분인데, 1995년 12월 8일 날, 그러니까 한 43살 정도의 나이인데, 이제 그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딸 둘의 아들인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무슨 영국 구경을 같이 가게 됐대요. 그래서 처음 산 차가 이 BMW 오픈카가 있는데 요거보다는 조금 옛날 모델이긴 한데 파란색 스포츠카를 처음 이제 사서 정말 이렇게 멋있는 차를 타고 오픈카로 아들을 옆에 태우고 가다가 갑자기 이분이 정신이 아득해져서 이렇게 차를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이 옆에 있는데 이분이 갑자기 기절을 하세요. 이제 보니까 뇌졸중이 오신 거예요. 43세 뇌졸중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 뒤로 이분은 정신이 없으신 상태에서 3주 뒤에 깨어나십니다. 3주 뒤에 깨어나시는 뇌졸중이라고 하는 것도 나중에 밝혀진 거겠죠.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어떤 상태가 되냐면 이런 상태가 되어버리십니다. 이게 실제 이분이 그 병원에 있을 때 사진인데요. 이분 누워 계시는데 이때 이제 이분이 그 뇌졸중 이후에 이제 의사들이 보니까 뇌간이라는 뇌가 망가져가지고 뇌간은 이제 뇌를 연결시키는 기관인데 뇌는 살아있는데 몸이 다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뇌는 살아있는데 몸이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신체적으로 내려가는 뭔가가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 증상을 감금 증후군이라고요. 락튼 신드롬이라고 이게 이제 전신 마비긴 한데 좀 독특한 게 뭐냐면 전신 마비가 오신 분들의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약간 정신도 좀 혼미하시거든요. 이제 왔다 갔다 하시고 이러는데 이분은 정신이 말짱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랑 똑같은 상태입니다. 근데 몸이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몸에 갇혀버리신 거죠. 그래서 감금 증후군이라는 이제 증상으로 이렇게 지내시고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신체 기관 중에 딱 한 곳이 왼쪽 눈꺼풀입니다. 나머지는 안 움직여지세요. 이쪽이네요. 왼쪽 눈꺼풀만 이렇게 감았다 뜰 수 있고요. 심지어 이제 오른쪽 눈꺼풀은 움직이질 않으니까 이분이 오른쪽 눈이 이제 시력이 상실된 건 아니신데
눈이 보이는데 눈을 감았다 뜰 수가 없으니까 이게 이제 안구가 건조되기도 건조돼서 하고.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는 이렇게 눈을 이렇게 해서 꿰매버리세요. 눈을. 근데 이제 눈은 멀쩡한데 이게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왼쪽 눈만 이렇게 뜬 상태로 그 프랑스의 베르크 병원 이제 바닷가 보이는 요양병원인데 119호에 이분이 이제 이제 계십니다. 계시면서 이게 이제 이분의 어떤 인생을 이제 가지고 만든 영화도 있는데 이제 그 영화의 한 장면이기도 한데 이런 식으로 왼쪽 눈에 이제 거즈를 붙이고 이렇게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가호흡도 안 되시니까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호흡을 하시면서 여기로 이제 음식을 공급하시고 하면서 유일하게 왼쪽 눈만 감았다 떴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가 됐다는 거를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제 이후로 이제 알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아내분은 이제 만나게 되고요. 자식들은 오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이 모습이 너무 비참해서 보여주기 싫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병원에서 관리를 받는 거죠. 전혀 뭐 움직이지 못하시니까 관리를 받으시면서 그 병원에 있는 의사분이 클로드 망디빌이라고 이분도 이제 프랑스 분 여자분이신데 그 언어 치료사를 소개해 주세요. 근데 언어 치료사를 이게 실제 그 당시 화면인데 이 누워 있는 그 장 도미니크 보비 앞에서 이 여자분이 클로드 망디빌이라는 분이신데 언어 치료를 하시는데 이제 이분이 언어 치료를 하러 오신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분이 지금 말을 못 하시니까 이 뭐냐면 이제 소위 말해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분이 오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냐면 이 장면은 이제 실제 그분은 아니시고 이 영화의 한 장면이긴 한데 이렇게 이 판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ESAR 이렇게 읽어 나가면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단어가 나오면 눈을 깜빡이는 거예요, 한 번은. 그러면 다시 한번 S 이렇게 하면 한 번 더 깜빡이고 그러면 S라는 얘기구나 라고 해서 그렇게 한 글자씩 해서 문장을 하나 완성을 합니다. 그러면 문장이 다 완성되면 이분이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사랑한다 라는 문장이 맞냐 라고 하면 눈을 한 번 깜빡이고 아니다 라면 눈을 9번 깜빡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문장을 만들어 가는 걸 연습을 해서 이분이 정신은 멀쩡하게 살아있고 지극히 정상이니까 이제 요런 어떤 통로를 통해 소통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요런 과정을 통해서 왼쪽 눈꺼풀의 깜빡임을 통해서 이제 언어를 만들고 소통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제일 첫 번째 그래서 만들었던 문장이 뭐냐 이 문장입니다. 나는 죽고 싶다. 이 문장을 제일 먼저 얘기를 하세요. 이제 그 정신은 멀쩡한데 눈 깜빡이는 거면 아무것도 못 하시는데 이제 계속해서 속에서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장 만드실 때도 다 깜빡이면 오래 걸렸을 텐데. 그러니까 I 할 때 R 이렇게 해서 I 그렇죠, 눈 깜빡 이런 식으로 해서 죽고 싶다. 그렇게 해서 처음 만드신 문장이 나는 죽고 싶다. 나는 죽고 싶다. 정말 마음이 힘든 거죠. 이렇게 나는 죽고 싶다라는 문장이었는데 이후에 이제 이분이 이런 절망과 좌절 속에 있다가 이제 너무 이제 그리워서 이제 자녀들이 오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때도 이렇게 보면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이분이 사실 이 눈꺼풀도 꿰매고 있었죠. 또 뭐 못 움직이죠. 뭐 침은 계속 흐르지 이러니까 참 이분도 너무 자신의 몰골 거울로 보니까 너무 이렇게 비참한데 아이들한테 보여주기 싫다라고 하다가 결국 이제 아이들 올 때 이제 목욕도 하고 목욕도 이렇게 다 이제 건장한 남자분들 들어서 이렇게 목욕시켜주고 또 이제 머리도 빗고 이렇게 이제 있는데 아이들이 온 거죠. 그래서 자기 볼에다 뺨에다가 이제 또 뽀뽀도 하고 해서 아빠를 반겨주는데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얘기가 못하니까 눈만 깜빡인다고 바로 대화가 되는 게 아니니까 이제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엄마랑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그 창문에 이제 아들이 이렇게 있는데 아들이 이렇게 보는데 아들을 보면서 이렇게 뭐 이렇게 머리도 못 쓰다듬어 주고 이렇게 안을 수도 없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 비참해서 그렇게 눈물이 났대요. 이게 본인 책에 있는 내용인데 눈물이 나는데 이제 눈물은 나는데 이게 울음을 표현을 못 하잖아요. 눈물만 나니까. 그래서 이제 너무 이렇게 슬퍼서 이분이 이렇게 울다가 목에서 그르렁 소리가 났대요. 근데 이게 자기 본인 슬픔을 표현한 건데 이 아들이 깜짝 놀라서 막 다가와가지고 이렇게 아빠가 무슨 일이 생겼네 해서 놀라는 모습을 죽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아이들에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되겠다. 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가족들을 향한 어떤 또 사랑인 거죠. 이제 내가 이대로 죽어서는 안 되겠다. 아이들에게 꼭 내가 죽기 전에 전하고 싶은 얘기를 남겨야 되겠다. 평소에는 이제 좀 자유분방을 하시니까 뭐 가정을 잘 안 돌보셨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요 동기도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이렇게 휠체어 타고 이제 다니시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영화 장면이긴 한데 이렇게 보면서 이분이 이제 몸이 전혀 쓸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점점점 이 마음이 커졌대요. 자유를 향한 갈망이. 뭐 이렇게 회복되지 않을까 희망도 있었는데 또 의외로 뭐 정말 움직이지 못하지만 또 그 속에서 자유함을 느끼는 걸 통해서 이분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하냐면 이제 글쓰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보여주면 눈 깜빡이는 문장을 쓰고 해서 15개월 동안 이렇게 문장을 씁니다. 그래서 뭐 그냥 이렇게 이게 약간 뭐 수사하긴 한데 20만 번 정도의 눈 깜빡임을 통해서 이제 글을 써서 결국 이제 책을 하나 쓰시는 책이 이제 잠수종과 나비라는 책입니다. 잠수종이라는 거는 일단 제가 몰라서 잠수. 그러니까 그 잠수종은 뭐냐면 이제 그 왜 그 잠수부들이 이렇게 스킨스쿠버처럼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이게 약간 잠수종과 좀 유사한데 이렇게 요게 잠수종이라고 하긴 하는데 실제로는 요건데요. 이렇게 다 쓰고. 예, 쓰고 압니다. 이렇게 파이프 들고 쑥 들어가잖아요. 약간 뭐라 그럴까요? 근대 어떤 괴짜 과학자가 연구하듯이 쓰고 이렇게 들어가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예전에는 지금처럼 스킨스쿠버나 이렇게 물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 잠수종을 가지고 이게 무거우니까 가라앉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공기 파이프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도 깊은 물 속에 들어갈 때는요, 요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일종의 제가 이해한 거는 물속의 우주복 같은. 그쵸. 우주복 같은 걸 입고 들어가는데, 거기서 움직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가는데 몸은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제 물방울 보기 때문에 자기의 몸은 잠수종에 갇혀 있다는 거죠. 근데 자신의 영혼은 나비처럼 이렇게. 그런 의미의 잠수종과 나비라는 제목을 지은 거죠. 그래서 이 책이 발간이 됩니다. 발간이 되고, 영화도 만들어지고, 또 뭐 전 세계 다양한 우리나라에서 당연히 발간이 됐고요. 이제 뭐 일본, 뭐 미국 다 발간이 되는데 책이 출판이 되고 나서요. 이렇게 이제 요 책이 원래 실제 그 당시 처음 나왔던 책이거든요. 이제 책을 보여주고 파티도 하고 그럽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갑자기 이분이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막 컥컥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당시 간호사 얘기 들으면. 그래서 이분이 너무 기뻐서 말을 하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컥컥 하면서 피를 토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제 폐렴이 걸린 건데요. 이제 영양실조도 왔고 폐렴도 걸려서 책을 쓴 지 한 일주일이 못 돼서 이제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셨군요. 예, 그래서 이분 책이 나온 것만 보고 그분 책이 팔리고 이런 건 전혀 모르고요. 그렇게 해서 돌아가셔서 이제 진짜 나비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1997년도 3월 9일 날 돌아가셨고요. 이분의 이 잠수종과 나비라는 책은 이후에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주는 책이 됐고, 저도 이 책을 봤는데 책 자체가 무슨 이렇게 막 관점 이런 책은 아니고 좀 이렇게 막 에세이처럼 본인의 생각을 이렇게 약간 좀 산만한 느낌도 있긴 한데 그냥 파편적으로 이렇게 본인의 어떤 생각과 그런 걸 또 담아낸 책이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뭐 본인이 쓴 거를 그쵸. 보고 또 이어서 쓰는 게 아니라 그쵸. 정말 놀라운 지적 자극을 기억하고 또 연성하니 산문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책이 이렇게 이상하다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그 문장 하나하나가 좀 뭐랄까 진실을 진정성 있게 했겠네. 왜냐면 이거의 깜빡임이 쉬운 게 아닌데 이걸로 표현하는 작업이 헛헛 말을 하려고 하진 않고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러니까. 그래서 본인이 오늘 좀 한편 영화를 보는 것 같고요. 너무 일단 실장님 설명 잘. 내가 뭐 말할 기회가 없고요. 안 해도 되고 뭔가 물컹하는데요, 뭔가. 근데 이제 정말 이분의 삶을 보면서 이분이 책을 쓰면서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었는가라는 이제 얘기를 할 때 이분은 이제 상상은 할 수 있었다. 나는 몸은 전혀 움직이지 못하지만 또 하나는 이제 추억이 있었다. 예전에 내가 이제 예전의 추억과 또 그 안에 이렇게 내 몸 안에 갇혀 있지만 내 육신 안에 갇혀 있지만 상상을 할 수 있었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책을 쓰셨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이분 책을 읽어보면서 이분 이제 그 말들을 좀 뽑아봤는데 그래요? 오늘 뒤에 요거를 좀 이분 인생도 참 그런데 이분 말이 정말 좀 이거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 이제 이분 책에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점점 멀어진다.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멀어지고 있다. 항해 중인 선원이 자신이 방금 떠나온 해안선이 시야에서 사라져 가는 광경을 바라보듯이 나는 나의 과거가 점점 희미해져감을 느낀다. 예전의 삶은 아직도 나의 내부에서 불타오르고 있지만 점차 추억의 재가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몸에 갇혀서 점점 자신의 기억, 자신의 존재 자체가 희미해지고 가고 있다는 걸 표현하는 어떤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이 두 번째, 요게 참 제가 보면서 저도 좀 돌아보게 됐는데, 이게 서문에도 나온 내용입니다. 잠수정과 나비. 예. 흘러내리는 침을 삼킬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이제 본인은 그럴 수 없는 그 고통이 있고, 또 이 왼쪽 눈 깜빡일 때 그 눈꺼풀 이제 눈썹이 떨어진대요. 그러면 눈을 딱 닫는데 이걸 치울 수가 없으니까 누가 이렇게 떼주지 않으면 이렇게 자주 찔렀대요. 눈을 하도 깜빡이니까. 그래서 이런 또 고통에 대한 좀 얘기도 좀 있고요. 세 번째는 요 부분인데 아까 왜 그 아들을 보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느꼈던 부분인데 이제 나는 그 아이의 아빠이면서도 손으로 녀석의 순 많은 머리털 한번 쓸어줄 수도 고운 솜털로 뒤덮인 아이의 목덜미를 만져볼 수도 또 부드럽고 따뜻한 아이의 작은 몸을 으스러지도록 안아줄 수도 없다. 이런 기분을 무엇라 표현해야 할까? 극악무도한 불공평한 더러운 끔찍한 순간적으로 나는 그만 감정을 제어하지 못한다. 눈물이 펑펑 쏟아져 내리고 목에서는 그르렁거리는 경련이 터져 나와 테오필 아들 이름입니다. 테오필을 놀라게 한다. 걱정 마 이 녀석아 너를 사랑한다. 이제 이게 그 자신의 그런 그 그르렁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놀라는 아들을 향해서 느꼈던 감정을 표현했던 문장이고요. 또 하나는 요것도 좀 의미가 있게 느껴졌는데 아버님이 계셨는데 아버님이 90세가 넘으셨대요. 근데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시죠. 이분이 보비라는 이분이. 근데 갓난아이처럼 퇴행된 내 모습에서 때로는 병적인 쾌감을 느낄 때도 있다. 하지만 다음 날에 이 모든 것이 더할 날이 없이 비극적으로 느껴져 간호보조사가 내 볼 위에 발라놓은 면도용 비누 거품 위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릴 때도 있다. 아버지 생각이 난다. 어떤 의미에서는 둘 다 감금 증후군 환자인 셈이다. 나는 마비된 내 몸속에 갇혔고 아버지는 4층 계단에 발목이 묶이셨다. 이제 아버지가 전화를 해서 그 얘기를 하세요. 이제 4층에 계시는데 무릎이 너무 안 좋으셔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본인 의지를 안 되니까 너나 나나 다 갇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렇죠. 우리도 다. 그렇죠.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또 뭐 한두 개만 더 소개를 드리자면 그 잠수복이 이제 이게 이제 글을 쓰면서 본인이 좀 자유로움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썼던 문장인데 잠수복이 한결 덜 갑갑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면 나의 정신은 비로소 나비처럼 나들이기를 나선다. 이제 몸은 정말 이렇게 갇혀 있지만 이제 자신의 정신은 더 이상 이거를 뭐 이제 고통, 부딪힘, 뭐 상실 이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어쩌면 수용일 수도 있고 또는 적응일 수도 있고 뭐 이러면서 정신은 이제 또 피는 거죠. 이거를 이제 부딪히는 데 에너지 쓰는 게 아니라 견디는 데 에너지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그 안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고 자유로움을 누리고 뭐 이런 어떤 내용이시고요. 마지막에 이 낯익은 풍경에 대하여 나는 막막한 심정이 되어 생각에 잠긴다. 열쇠로 가득 찬 이 세상에 내 잠수복을 열어줄 열쇠는 없는 것일까? 종점 없는 지하철 노선은 없을까? 나의 자유를 되찾아 줄 만큼 강력한 화폐는 없을까? 다른 곳에서 구해 보아야겠다. 나는 그곳으로 간다. 이게 이제 잠수정과 나비의 거의 말미에 나오는 문장인데, 이제 이런 문장을 쓰시고 이분은 이제 정말 그 자유로운 세상으로 가신 거죠. 이 문장을 보면서도 사실은 이제 이분의 삶이 주는 어떤 울림과 감동도 있는데 제가 보면서 저를 참 많이 돌아봤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걸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보는데 영화도 봤거든요. 영화도 봤는데 참 제 삶에 좀 불평도 많고 불만도 있을 때가 있는데 또 나는 진짜 자유로운가 이런 마음도 참 들고 많은 걸 생각하게 했던 이제 이분의 이야기였습니다. 예. 그 뭐죠? 작가를 입으로 맞았네. 7층의 사람들인가? 에밀 아자르인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오래전에 읽었던 소설인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7층에 과거에 이제 소위 이제 거리의 여인이었던 사람이 아기들을 다 데리고 사는데 그 아기들이 아마 이제 좀 이제 뭐랄까요? 그
인종 자체가 어떤 유럽 본토가 아니라 예. 중동 계열 분들, 중동 분들이 또 그 뭐라 그러죠? 그분들이 또 유럽에도 많이 약간 사시잖아요. 난민 비슷하게 와서 하기도 예. 하시고 뭐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하여튼 이거 쓰신 분도 이제 이분도 이제 자기의 그는 여러 가지 정체성의 고뇌 속에 나중에는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인데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없는 7층. 예. 그리고 과거에 이제 거리 여인으로 살았던 분도 거기 소설의 그 캐릭터도 무릎이 아파서 네. 7층 오갈 수 없고. 예. 그래서 이제 돈벌이 양 버려진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는 거에 이제 주인공 아이가 거기에 속해 있는데 처음에는 그 주인공 그 여인 약간 할머니 같은 그 여인과의 되게 좀 대립 구조죠. 근데 정작 이제 이 아이를 데리러 아빠가 찾아오니까 이 아이는 가고 싶지 않고 이 여인과 있고 싶어 하고 뭐 이러면서 7층 없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없는 7층 곳에 산다는 것이 소설이 처음에 딱 등장해요. 네, 그러니까 강력하네요. 약간 뭐랄까, 그것도 약간 갇혔다. 예. 그게 이제 젊은이들은 그냥 뛰어 올라오면 되는데, 예. 그럴 수 없는 이런, 그래서, 잠수정과 그러게요. 나비가 어떻게, 뭐 이게 많은 분들에게 울림을 주는 게, 갇혔다는 정서가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갇혔다는 정서. 갇혀 있는 것 같은 정서. 그냥 이렇게 살다 죽나? 뭐 이런 갇혀있던 정서인데, 거기에서, 어찌하든 간에 자신의 자유를 표현했다. 이런 게 좋고. 저는, 개인적으로, 장 도미니크 보비를 일단은 이렇게 의지 속에서 글을 이렇게 쓰고, 네. 20만 명의 눈에 깜빡이 네.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오늘 좀 더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 네. 뭐냐면, 이렇게 감금 증후군에 걸려서 네. 왼쪽 눈꺼풀 하나밖에 깜빡거릴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을 향해 언어 치료사를 붙여주고, 그래서 일종의 당신이 지금 이 상황이지만 얼마든지 네. 이게 가능하다, 발산이 가능하다. 를 본 그 정신이 대단한 것 같아요. 대부분 그냥 얌전히 있다가, 네. 또 뭐 들으시는 않겠지만, 예. 거기서 자유까지 생각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분이 또 먼저 뭐 내가 좀 책을 달라 이런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분들 틈에서 이걸 글로 이걸 표현할 수 있도록 한 인간을 그렇게 보고 있는 그 태도가 되게 부럽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병원, 저도 그래서 일부러 아까 의사 선생님 소개한 거죠.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 의사분을 보면 제가 뭐 의사분의 자료가 많지는 않거든요. 실제로 또 언어치료사 그분도 자료가 많지는 않은데 제가 찾아봤는데 사실 그분들이 그러니까 이분도 대단하시지만 그쵸, 어쩌면 이제 뭐죠? 헬렌 컬러의 그 설리번 선생님 역할이죠. 그렇죠. 근데 그 의사분이 보면 이렇게 영화나 이 소설의 글에 등장하는 분을 보면 이렇게 막 따뜻한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말투가. 근데 이제 이분이 딱 와서 이분이 이제 이쪽 계통의 전문가신가 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3주 동안 이 눈을 감고 이제 뜨고 나서 거기 이제 담당한 의사분들이 봐도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를 모르고 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 나이 든 의사분이 한 분 오셨대요. 그분이 이렇게 오시더니 제가 이렇게 좀 몇 주간 지켜봤으니까 제가 당신의 친구처럼 대할게요. 그러면서 허락을 할 수가 없죠. 말을 못하니까 장도라고 부를게요. 장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도 씨는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제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겠다고 하면서 제 전공이니까 하면서 당신은 감금 증후군 상태라고 하면서 뭐 이렇게 막 이런 것도 아니고요. 되게 그냥 담담하게 그냥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또 뭐 원인은 모릅니다. 저도 원인은 몰라요. 원인은 모르는데 또 우리가 한번 노력해 보시죠. 라고 하면서 그냥 가시고 나서 다음 날에 언어치료사를 데리고 와서 이제 소개를 해주시는 거죠. 이제 그런 과정을 보면서도 정말 이분이 의사분도요. 이분에게 이렇게 막 할 수 있어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담담하게 현실을 좀 이렇게 직시할 수 있도록 좀 봐주신 면도 있고 주변 분들도 정말 이렇게 많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병원이 바닷가에 있는 병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이분처럼 이렇게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그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에서도 그런 어떤 그게 좀 대단하게 좀 느껴지긴 했습니다. 제가 병원 그런 또
상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냥 제가 언뜻 들었을 때는 이제 저의 상황이나 네. 또 뭐 그냥 우리나라 상황 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정상대로 돌아와서 움직여야 뭘 하지. 그렇죠. 예.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런 정서가 있는데 네. 거기다 대고 이분으로 하여금 그 눈의 깜빡임으로 표현하게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환경이 되니까 이분 또 의지를 발휘한 거죠. 안 하면 그만인데. 그렇죠. 저 그런 건 참 부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어떤 필요가 먹고 마시는 것도 필요하지만 당신의 존재됨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도 당신한테 중요한 거니 깜빡임으로 한번 나타내 보라라고 한 것도 중요하고 네. 그냥 이건 전 들으면서 그냥 언뜻 드는 생각이 네. 제가 이제 우리가 중년이다 그러죠. 네. 이런 말은 중년이도 그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여보 나 예를 들면 뭐 퇴사당했어 아니면 뭐 권고사직 당했어라고 집으로 왔을 때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사회적인 감금의 속에 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그럼 빨리 가서 또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봐야지 로 우리는 얘기하는데 이 남편을 향해 아내가 그래 여보 뭐 붓과 화산지로서 그려봐 또는 뭐 그러니까 글 써봐 또는 뭐 펜과 연필 주고 시컨 써봐 라고 어떤 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도록까지는 잘 우리가 문화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예를 들면 예. 빨리 일자로 알아봐야지가 아니라 당신의 그 지금 이런 상실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한번 그림도 한번 그려봐 표현도 해봐 라고 또 그 상황일지라도 또 당신이 먹고 마시는 거 못지않게 당신의 어떤 생각과 존재됨을 설명하는 것도 당신의 또 중요한 역할이야. 이런 아내가 있으면 멋있죠. 그렇죠. 아니 사실 그 목사님 얘기 들으면서 지금 제가 무슨 기억이 났냐면 제가 그 작년 5월달에 이제 좀 한 10개월 정도 전인데 제가 그 뭐 이렇게 사고로 아킬레스건이 끊어졌거든요. 그렇죠. 예, 그때. 네, 그때 이제 병원을 갔는데 의사분이 이렇게 저를 보는데 저도 뭐 우리나라 병원에 대해서 비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이제 수술을 하고 회복은 아니고 수술이 됐죠. 근데 이제 의사분이 저한테 저는 사실 수술하고 나서 뭐가 더 힘들었냐면 그 조심하셔야 돼요. 괜찮아요. 네. 수술을 하고 나서 이게 잘 안 걸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술은 잘 됐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의사분이 당연히 이제 걷고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걸 제가 가이드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별로 얘기를 안 해주세요. 저는 그냥 이렇게 집안에 한 3, 4개월 이상 그냥 뭐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거의 감금 상태로 갇혀 있었던 거죠. 오로지 그것만을 위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괜찮대요. 뭐 수술 잘 됐대요. 아니 수술 잘 된 건 알겠는데 감사한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려고 하면 뭔가 이렇게 훈련이 필요할 것 같은데 뭐 그런 얘기 재활이죠. 얘기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재활 얘기를 안 해주나 싶을 정도로 그 이제 그러면서 좀 참 이렇게 좀 버려진다는 느낌도 들었거든요. 의사분이 저를 버리진 않으셨습니다. 근데 이런 거 왜 관심을 안 두지? 근데 이제 다행히 제 아내나 또 뭐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제 그 안에서 이렇게 뭐 보비랑 비교할 건 절대 아니지만 저도 이렇게 있으면서 그냥 맨날 벽 보고 이렇게 그냥 TV 보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너무 중요한데 걷지를 못하니까 큰 수술을 했었으니까 그냥 이걸 위해서 조심해야 된다는 게 있으니까 아무것도 되게 못하고 무기력해질 것 같아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정말 무기력하게 지냈거든요. 의사분이 거기서 뭐 책을 읽어보세요 이런 얘기도 안 하시고 아마 그게 그쵸 그런 상황에 당신의 존재감이 이런 게 올 거니 그분은 사실 그 아킬레스 건만 그렇죠. 저도 이제 병원 가면 그런 취급이 나갈 것 같아요. 그냥 수술 잘 됐어요. 뭐 그럼 그 이후 시간은 그럼 그런 시간도 아니고 재활 얘기도 잘 안 해주시고 그냥 뭐 계세요. 뭐 붙을 때까지 한 2달은 그냥 계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운동 시작하시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행히 이제 아내가 저를 향해서 한심하게 본다든지 뭐 답답하게 본다든지 그러지 않아서 제가 조금 이렇게 숨통이 튄 것도 있고 또 그 과정 중에 또 이제 또 평소에 이렇게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못했던 또 뭐 말씀도 있고 뭐 책도 있고 그러면서 좀 나름으로 자유함을 누리긴 했는데 말씀드리면서 제 그때 기억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네요. 그래도 그냥 그동안 열심히 또 강의 사역했으니 쉬어요. 우리 그 얘기를 해줬거든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뭐 못 움직이니까 통장을 막 들이밀면서 그렇지. 또 못 움직이는 거만큼 또 다른 일 해야지. 그래서 인형 구슬, 인형 눈알 갖고 와서 껴요. 그래도 막 이러면
야, 이것도 근데 저는 오히려 이 사람도 이제 자유 개념을 얘기하고 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오늘 조원 선생님도 봤어요. 보였어요. 이게 한 사람이 당신 지금 계속 뭐 예를 들면 뭐 닌기루는 맞을 거 아니에요. 수액 들어가고 있고 그쵸. 영양 들어가고 있으니 이불은 못 드셨을 거 아니에요. 못 씹으셨죠. 그렇죠. 이쪽으로 파이프로 해주는 거죠. 계속 먹고 있으니 네. 먹고 살고 있으니 그냥 가만히 있어요. 깨어나고 나서 그때 뭐 해요가 아니라 그분을 향해 뭔가 그분의 존재됨을 나타내고 드러내는데 그렇게 좀 누군가 돕고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멋있네요. 그러게요. 부럽고. 이게 지금 목사님 얘기 들으면서 제가 실제 자료에는 안 나오는데요. 제가 이제 약간 상상을 통해 감정이입을 해보면 이분이 가정에 그렇게 충실하신 분이 아니셨거든요. 소위 말해서 이제 사교계에서 굉장히 유명하셨던 분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뭐 바람도 피시고 뭐 이랬다는 얘기인데, 근데 감금 상태가 되니까 가족들이 오고 아내분이 오고 이제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갇혀있는 나를 돌봐주는 그분들의 손길을 느끼면서 이분의 좀 어떤 마음에 좀 또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일단 뭐 아까 뭐 아이가 죽지 말라고 하는 그 모습에 또 삶에 또 희망을 품으신 것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좀 오늘 낯끝은 되게 좀 감동적입니다. 감동적이면서 동시에 한 번은 내가 아무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약간 상징적인 의미죠. 정말 이렇게 장 도미니크 보비처럼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회적인 상황에서 감금되거나 뭐 취업이 안 되거나 뭐 이럴 때 우리는 이제 고거가 되기 전까지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는 어떤 자괴감이 들 수 있는데 인생의 그 다음 단계 단계로 척척척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뭐가 이렇게 정체되시 딱 막혔을 때 거기에서도 우리가 좀 우리만의 방식으로 어떤 우리 존재됨을 드러내야 좋은 데 취업하고 돈 많이 벌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우리만의 방식으로 존재됨을 드러내도록 옆에서 도울 수 있는 그 환경도 참 중요한 것 같고 본인이 본인한테도 스스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지 않고 싶고요. 특별히 뭐 한국에서의 어떤 대부분의 인간의 정체성을 얘기할 때는 그런 거 이런 뭐 그런 취업에 대한 거, 재정에 대한 거, 사회적인 어떤 네트워크에 대한 거 이게 이제 다 끊겨서 감금됐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요즘에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보면. 그렇죠. 그럼 이럴 때는 그러면 이게 다 확보될 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냐? 정말 감금된 거죠. 그렇죠. 거기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나비로서 잠수성처럼 보여주는 이 환경에서 나비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런 어떤 악착 같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분이 만약에 이게 내가 좀 다 회복되기 전까지는 내가 원하는 수준은 이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회복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한다면 정말 자기가 어떤 존재였고 그 상황에서 자기가 뭘 느끼고 있는지를 남기지도 못하시고 그러셨지 않았을까 싶어서. 실제로 이런 상황에 되시는 분들 중에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죠.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주변의 도움으로 또 본인의 의지로 좀 자유를 추구하셨던 분이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오늘은 뭐 좀 적용 자체가 나의 모습으로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좀 주변의 섬세한 관찰, 그 눈 깜빡깜빡도 섬세한 관찰과 섬세한 배려. 그래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청년이 취업을 못하면 그냥 취업할 때까지 그냥 딴 얘기 하지 마.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일단 딴 생각하지 마. 취업부터 하고. 근데 저 사실을 뭐 저는 좀 소설을 쓰고 싶어요. 취업도 하고 이렇게 돼요. 사람들이 자꾸. 그렇죠. 그러니까 잠수정에 가다 놓는 거죠. 취업을 못해도 여전히 나비인데 취업을 못해서도 거기서 여전히 나비로서 활활 몰고 발산하고 싶은데 그럼 거기서 발산해. 오히려 그것이 또 인생을 살아가게 된 힘이 되지 않나 싶은데 우리는 이제 잠수정 이 옷을 벗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마. 그래서 저 많이 깔아앉는 것 같아요. 물속으로.
거기서 또 그런 것 호흡하고 같습니다. 할 네. 건 해야 되니까. 그래서 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뭐 저희들이 장 도미니코 보비의 의지력도 우리가 배우지만 주변에서 좀 갇혀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분들, 뭐 많은 것 같아요. 결혼에 갇혀 있을 수도 있고, 저는 청년들한테도 그런 것 같아요. 결혼을 해야고 인생이 전개되는 게 아니라 결혼을 못 하고 있는 이 순간에서도 자기 인생을 살아야 된다. 또 그래서 이 잠수정을 어디로 비교하는 이렇게 좀 이렇게 어디에 은유하느냐에 따라 그러네요. 다 네. 다양하게 예. 나올 수 있는 메시지인 것 같아서 예. 저는 이게 좀 욕심이 드는데 이 책을 우리가 만약에 예. 구할 수 있으면 네. 네, 그럴 수 있죠. 예. 이거를 구하려고 그냥 하면. 이거 좀 두껍나요 많이? 아니,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 얇은 책인데. 이걸 한번 우리가 읽어드려도 좋지 않을까? 그럼 갑자기 또 나나나가 될까요 여기서? 아, 아니 뭐. 여기서 한번 읽어 이분 거를 하나 더 읽어드려도 좋을 것 같은데. 예. 아니 왜 글이 너무 좋았어요. 되게. 예. 그러게요. 하루 이렇게 요번만 다루기에는 너무 이분이 아까워서. 그러게요. 예, 이분의 삶이 네. 또 이게 번역돼서 이제 한국에 있는 네. 1997년이 돌아가셨는데 네. 그럼 거의 20년이 지난 20년 넘었죠. 예, 네. 또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한테도 이 글을 보면서 울림이 있는데 이걸 한 번만 더 다뤄도 좋지 않을까요? 네. 예. 저도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른 분 찾지 마시고 이분 거를 한번 갖고 와서 네. 그분 했던 글들 중에 그냥 같이 읽으면서 툭툭툭 이렇게 하면 보니까 또 유튜브가 네. 어떤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봤는데 또 보게 되는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점검하고 네. 싶어서 듣고 싶어서. 아, 그렇죠. 반복해서. 반복해서. 맞아. 그래서 네. 장 도미니코 보비 눈썹 하나밖에 못 움직이는 분도 네. 이렇게 자기의 존재감을 언어로 표현했는데 그래서 단순히 이걸 우리가 너무 간단하게 저분은 아팠는데 여기 보면 이 침 흘리는 거를 닦을 수만 해도 행복이다라는 표현이 야 저분은 아팠는데 우리는 아프지 않아 다행이다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는 아프지 않더라도 이게 우리가 어떤 갇혀 있는 삶 속에 거기에 이제 함몰돼 버리면 어쩌면 이분만큼 더 자유롭지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물리적인 자유는 없지만 네. 정신적인 자유를 갖고 있었던 이분 그래도 표현했던 이분 것을 한번 이렇게 신앙이나 이걸 다 떠나서 같이 살펴보는 것도 저도 좋습니다.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우리 나나나 하시는 분에게 한번 보시라면 어떨까 싶은데 이게 조금 나나나에서 다루기에는 또 글들이 그렇죠. 이게 나를 찾는 거랑 좀 나는 다릅니다. 누구다 이거보다는 그런 그냥 거 벌어진 네. 일들이니까 본인의 그냥 감성, 뭐 생각 이런 거를 그냥 에세이거든요. 또 이거 쓰시고 돌아가셨네요. 예. 이거 진짜 낚으시네 낚. 예, 진짜 이거 딱 쓰고 무슨 진짜 영화처럼 그냥 바로 이렇게 바로 폐렴 오시고. 그러네요. 이분 거를 그냥 한번 네. 다뤄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아니면 이렇게처럼 아니 좋은 문장을 뽑으셔도 예. 되고요. 예. 근데 제가 이분 정리하면서 어저께 좀 그 이분의 어떤 그런 인생이 좀 이렇게 약간 좀 잠겼다 나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진행하는 세미나 중에 밀라노의 정원 세미나라는 세미나 그렇죠. 안에 보면 예. 그 죽음에 대한 얘기를 다루는 게 있는데요. 예. 거기에 또 학자가 있는데 그 내용을 다루면서 그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상실에 대한 수용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분도 그 정말 엄청난 상실이시잖아요. 그냥 인간이 감당하기 힘든 정도의 큰 상실을 그 어쨌든 수용을 하셨더라고요. 그걸 이제 받아들이고 자신의 연약함도 한계도 나구나라는 걸 받아들이는 모습이 있으신데 오늘 목사님과 얘기 나누면서 이거가 본인의 의지도 있었지만 주변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그 초라한 모습들을 그냥 받아주는 가족들 또 의사분들 또 그런 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이게 가능해질 수 있었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서 네. 그래서 그냥 어떤 임시 프로그램처럼 네. 장 도미니코 보비의 네. 책을 네. 우리 둘이 같이 예. 그때 영상 이거 하지 말고 네. 저쪽으로 옮겨서 예. 읽고 네. 얘기해서 그거는 그냥 그거는 꼭 초콜릿 심리학과 상관없는 네. 장 도미니코 보비의 잠수정과 나비의 네. 중요한 구절들 그래서 삶이 갇혀있다고 느껴지는 분들은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좋은 문구 같아요. 네. 그죠? 삶이 갇혀있다고 느껴지는 분들은 들어보십시오라고 그냥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읽고 얘기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또 우리 시장님 목소리가 좋아서 네. 아니 뭐 제가 한번 책 구해서 한번 책을 한번 구해보시고요. 네. 그 책에
중요한 표현들 한번 이렇게 네. 찾아서 읽으시면 네, 좋을 네. 것 같아요. 같이 저도 듣고 네. 그래서 한 번은 좀 삶이 갇혀 있다는 라고 느껴지는 그분들에게 거기서도 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거기서도 나비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구절들 위주로 예.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저희 세계인간 소명 TV가 이렇게 같이 이게 하면서 이제 만들어갑니다. 네, 그렇죠. 뭐 사전 아이고. 논의도 없고 이렇게 해서 갑자기 또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지고 네, 네. 예, 좋죠? 네, 저 생각만 해도 좋습니다. 좀 뿌듯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최근에 유튜브를 어떻게 활용하시나 했더니 뭐 저희는 예전에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만들고 그냥 게재하면 그냥 끝이거든요. 다시 돌아보지 않아요. 잘 안 그러죠. 예. 약간 휘발성처럼 예. 퍼지면 또 퍼지고 퍼지는데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예. 근데 유튜브는 계속 찾아보시더라고요. 그렇죠. 찾아보면 이게 유적돼 있고 예. 그래서 꾸준히 또 이렇게 계속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그 좋아하는 일, 네, 네. 잘하는 일, 네. 그거에 대한 것들도 다시 또 막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같이 이거를 장 도미니크 법이 네. 삶이 갇혀있다 느끼는 분들을 향해 드리는 글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같이 해도 네. 좋겠습니다. 저도 좋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주에는 다른 인물을 한 번 더 하시던지 네, 네. 아니면 이걸 하시던지 네. 만약 다른 일을 하시면 이분 글은 따로 한번 촬영하시기 위해서 나를 잡으셔야 돼요. 근데 사실은 그 이분이 글을 한번 같이 나누는 것도 낚으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나크 시간에 네, 낚을 해주시죠. 시간에 예, 좋습니다. 하셔도 뭐라고 하진 않으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분을 계기로 해서 네. 안도 다다오부터 시작해서 네, 네. 론 뮤익들이 네. 했던 그럼 그들의 책들의 중요한 구조, 그러니까 이 앞으로 만약에 네, 네, 네. 그렇게 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물도 있지만 예. 그들이 직접 쓴 책에 예, 예. 그들의 인생 철학을 좀 이렇게 반영할 예, 수 예. 있는 것들을 발췌해둬도 그러게요. 되게 유익할 것 같아요. 고야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고야는 글을 안 써가지고 근데 고양이 그림이니까. 예. 근데 그래서 안도 다다오도 책을 예. 뭐 쓴 것도 있고 하셔서 그다음에 굉장히 좀 어렵긴 한데 안도 다다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네. 인물은 그거 최근에 영화로 나왔는데 어떤 영국의 종군 기자 애꾸는 종군 기자 그 여성. 그래서 예. 어떤 시리아 공습에 예, 예. 예,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 영화가 하나 나왔거든요. 말이 죄송합니다. 이름을 정확히 몰라 죄송합니다. 예. 제가 예, 찾아봐서 또 제가 그분 영화 보고 그분의 삶을 약간 이렇게 유적듯한 그래서 그분 것도 한번 다뤄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이런 분이 계시는 것도 지금 처음 들었는데 저도 영화로만 먼저 접했다가 확 와닿네요. 영화가 이게 재미있을까 하다가 그냥 끝까지 봤는데 네. 되게 물컹했어요. 그래서 영화도 참 잘 만든 것 같고 예. 뭐랄까 참혹한 현장을 빨리 세계에 보도해야 또 실제로 이렇게 보도해서 많이 또 분쟁이 잦아지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명 속에 그러다가 결국 이제 돌아가시는 건데 그분도 나크시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분 이야기도 한번 기회가 되시면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크세 나름 엄격한 기준에 잘 맞는 건 같은데. 죄송합니다. 심사를 하면 아닙니다. 예, 잘 맞습니다. 제가 갑자기 특혜가 이루어지죠. 이제 뭔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아닙니다. 살펴보십시오 한번. 저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번에. 한번 살펴봐서 네. 만약에 우리 실장이 갖고 있는 기준과 안 맞으면 또 소리 소문 없이 넘어가면 되고 그러니까 한번 보시죠. 근데 보시는 분이 있으면 영화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고 네. 저처럼 혹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낚으수로 이분 좀 다뤄주세요로 보내주시면 어떨까라고 제가 이 광고를 들으려고 사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꼭 다룰 필요도 없고요. 아니면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꼭 빨리 다룰 필요도 없고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편하게 시장님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애쓰셨습니다, 목사님. 예, 오늘 뭐 되게 울림이 있는 또 인물 저도 좀 이분 거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서 영화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짧게 짤방만 넘쳐나는 유튜브 안에 저는 좀 길게 합니다. 보시다 보면 저희랑 친구가 되는 것 같고 이 자리에 같이 계신 것 같은데 나중에 또 촬영할 때 오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들으시면서 주무셔도 되고
틀어놓고 설거지해도 되고 네, 네. 그런 식으로 일상 속에서 네. 좀 이렇게 좀 좋은 인물들을 계속 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님 감사하고 오늘 좀 할 게 많은 것 같아요. 이분 것도 네. 해야 되고 네. 또 다양한 인물들도 아유, 재밌습니다. 저도 낯끝이 있다 보니까 네. 이 인물 좀 말씀드리겠다 했는데 엄격한 심사 기준이 예. 제가 영화만 봤지 또 그분의 또 잘 몰라서 그래서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네. 기대되고 우리 이거 한번 작업을 네, 잘 네. 해나가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오늘 나의 모습으로 끝까지 낯끝 제 5회 5회. 아, 사회인가? 사회입니다. 사회 사회네요. 이렇게 우리 장 도미니코 보비 네. 강금 증후군에 걸리셔서 네. 한쪽 눈썹밖에 못 움직이시지만 네. 또 글을 남기시면서 갇혀 계시지만 자유였던 나비처럼 자유로웠던 사상이 생각이 자유로웠던 이번에 좀 존재가 자유로우신 거죠. 네, 네. 네. 그분의 어떤 이야기 다뤘는데 기회 되는 날 한 번 더 빨리 이번 거를 한 번 더 얘기해도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길게 이 시간까지 오신다는 분은 정말 저희들이 너무 사랑하시는 대부분 중간에 나가요. 물론 이제 나갔다 중간에 오고 계시겠죠. 네. 근데 이제 보니까 자료를 잘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늘 감동입니다. 네, 네, 아유, 늘 감사합니다. 감동입니다. 네. 네, 너무 우리 귀하십니다. 그래서 네. 감동이고요. 오늘 이렇게 낯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